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거대 기업들이 벌이는 인수, 합병, 또 분할의 세계. 이거요, 마치 한 판의 거대한 체스 게임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M&A의 막대한 돈은 과연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기업들이 스스로를 나누는 이유와 그 방법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M&A 시장에서 말이죠. 과연 이 막대한 부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M&A라고 하면 왠지 관련된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윈윈 게임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팔리는 쪽. 그러니까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은 주가가 확 오르면서 정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사는 쪽, 즉 인수기업의 주주들은 기껏해야 본전치기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를 사기 위해서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죠. 둘째, 인수하는 쪽 경영진이 우리가 합병만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라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소문이 돌 때 주식을 다 사들여서 정작 M&A가 공식 발표될 때쯤엔 먹을 게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M&A가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도 않는 상대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덤벼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까요? 마치 적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발한 방어 전술들처럼 말이죠. 적대적 인수에 맞서는 방어 전략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황금낙하사는요, 경영진에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보장해서 인수비용 자체를 높여버리는 방식이고요. 백기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다른 회사에 회사를 넘겨버리는 전략이죠. 또 독약주왕처럼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극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치밀한 장치들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독약조항, 영어로는 포이즌필입니다. 이름부터가 상당히 살벌하죠? 포이즌필, 이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이 나를 꿀꺽 삼키려고 할 때 스스로를 아주 맛없고 독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퇴하고 뱉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대적 인수 시도가 딱 감지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만 주식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막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자의 지분은 희석돼서 물타기가 되고 인수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합쳐지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때로는요, 기업들이 스스로를 쪼개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더 커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택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거대한 기업 안에 여러 사업부가 뒤섞여 있으면 시장이 각 사업부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회사를 쪼개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게 만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면서 오히려 전체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를 전략적으로 나누는 걸 전문 용어로 기업 분할, 다이베스티처라고 부릅니다. 이건 핵심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거나 특정 사업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인 거죠. 그럼 기업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회사를 칼로 자르듯이 싹둑 나누는 건 아닐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스핀오프와 에코티 카브아웃입니다. 스핀오프는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서 아예 완전한 독립회사로 만들어버리고 그 새 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에코티 카브아웃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시장에 상장, 즉 IPO에서 파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모회사가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자, 이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2017년에 화학 대기업 다우와 듀폰이 합병해서 다우듀폰이라는 거대 공룡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이 회사는 소재과학의 다우, 농업의 코르테바, 그리고 특수제품의 듀폰 이렇게 세 개의 전문 회사로 다시 쪼개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던 그 숨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뭉쳐서 시너지를 내는 것보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M&A, 적대적 인수 방어, 그리고 기업 분할. 이 복잡해 보이는 전략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M&A의 달콤한 과실은 생각보다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둘째, 기업의 경영권은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때로는 쪼개지는 것이 합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장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와 생존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싸우고 또 쪼개지는 이 역동적인 기업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위험한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